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만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에 대해 발표하게 된 파워레인조 박정현입니다. 목차는 뉴만이란 인물은 누구인지, 뉴만의 책을 선택하고 읽게 된 계기, 읽기 전 필요한 배경 지식, 읽는 방법, 어깨와 무릎의 관절 운동 형상학, 척추 중에서도 척추와 관련된 인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도널드 뉴만은 오형제 중 장남으로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오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뉴만은 평생의 직업으로서 물리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뉴만은 마케트 대학교에서 교수, 작가, 그리고 연구가로서의 학문적 경력을 1986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뉴만은 미국 물리치료협회로부터 교육, 연구, 집필, 봉사에 대해 여러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뉴만은 플로리다 대학교 물리치료 학사학위, 카네기 재단 올해의 위스콘신 대학 교수상, 마케트 대학교 올해의 교육자상 등 수많은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생리학, 해부학 등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평소 물리치료와 운동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책을 찾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읽게 되었습니다. 뉴만 키네지올로지의 어원은 움직인다는 키네시스와 학문이라는 로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는 움직임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뉴만은 근육 뼈대 계통 내의 해부학적 그리고 생체 역학적 상호작용들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체 역학적이라는 말은 생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학문이며 주요 주제는 운동학과 운동역학입니다. 운동 처방사, 물리치료사 등 움직임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직업군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인 회전근개의 파열, 골절, 연골, 손상 등은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지만 움직임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인 관절의 제한, 근육의 불균형, 자세의 부정렬 등은 치료사의 정확한 평가나 치료 계획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련 직업군을 희망하거나 전문성과 역량을 위해 뉴만 키네지올로지는 필수적인 전공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만은 수많은 참고 문헌을 근거로 책을 풀어나갑니다. 그러한 점에서 뉴만의 책은 매우 신뢰성이 높은 편이며 책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학습 문제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학습 요점에 대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에 적절하며 무엇보다 실사에 가까운 정밀한 묘사의 그림이 매우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좋은 그림은 누구에게나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언어를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은 실제 도널드 뉴만이 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이것은 오번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는 영문을 직접 번역해야 하며 근육의 명칭과 구조물들을 영어로 습득하며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는 근육 뼈대계의 기능적 해부학과 운동학을 종합적으로 다룬 책으로 물리치료, 운동학, 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교재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해부학입니다.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는 근육, 뼈,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근골격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계의 역할, 에너지 시스템 등 생리학적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역학입니다. 힘과 운동이 인체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또한 뉴만의 키네지올로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책은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이 중요시됩니다. 효과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의 해부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싶은지, 특정 관절의 운동학에 대해 배우고 싶은지, 운동 부상 치료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은지의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론을 먼저 읽는 방법입니다. 서론에서는 책의 구성, 주요 내용,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서론을 먼저 읽으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그림과 사진의 활용입니다.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는 많은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용어 정리입니다. 뉴만의 키네지올로지에서는 어려운 개념과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형상학입니다. 운동 형상학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이나 토크는 고려하지 않고 몸의 운동만을 묘사하는 역학의 한 분야입니다. 신체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면인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에서 하나의 돌림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팔이나 몸통의 움직임입니다. 저희가 직접 다뤄볼 내용은 관절 운동 형상학입니다. 관절의 관절면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한 관절면은 비교적 볼록하고 이와 마주보는 다른 관절면은 비교적 오목합니다. 대부분의 관절에서 나타나는 볼록 오목의 관계는 관절의 일치성을 향상시키고 접촉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표면 면적을 증가시키며 뼈들 사이의 운동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면의 사이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이 있습니다. 오목 관절면과 볼록 관절면은 관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두 뼈의 끝부분이 서로 맞물려 관절을 형성하는데 한쪽 뼈의 끝부분은 볼록 관절면, 다른 쪽의 뼈 끝부분은 오목 관절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록 관절면이 구르기를 할 때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목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관절면 사이의 기본적인 움직임인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은 오목 관절면에 대한 볼록 관절면의 움직임 또는 볼록 관절면에 대한 오목 관절면의 움직임으로 일어납니다. 구르기는 돌림 운동하는 관절면에 있는 여러 점들은 이와 마주보고 있는 다른 관절면의 여러 점들과 만나게 됩니다. 포장된 도로를 따라 굴러가고 있는 타이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끄러짐은 한 관절면에 있는 한 점은 이와 마주보고 있는 다른 관절면의 여러 점들과 만납니다. 미끄러짐은 얼음 빙판길에서 회전 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타이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핀은 한 관절면에 있는 한 점은 이와 마주보고 있는 다른 관절면의 한 점에 대해 돌림합니다. 마루 위의 한 점에서 회전하고 있는 장난감의 꼭대기를 생각하면 되고, 락 글라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르기, 미끄러짐, 스핀은 관절 내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어깨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벌림과 모음은 거의 앞, 뒤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돌림축을 중심으로 거의 이마면 내에서 일어나는 위팔뼈의 돌림 운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GH 관절에서 약 120도의 벌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깨 복합제의 완전한 벌림은 약 60도의 어깨뼈 위쪽 돌림의 동시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벌림의 관절 운동 형상학은 볼록한 위팔뼈 머리가 위쪽으로 구르기를 하는 동시에 아래쪽으로 미끄러짐을 하게 됩니다. 구르기와 미끄러짐의 관절 운동 형상학은 관절 오목의 세로지름을 따라 또는 세로지름에 근접해서 일어납니다. 그림에 있는 가시 위근 힘줄의 일부가
GH 관절의 윗관절 주머니와 섞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근육의 수축은 벌림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위관절 주머니를 팽팽하게 당기기 때문에 윗팔뼈 머리와 봉우리 돌기의 아래면 사이에서 끼이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근육의 힘은 관절의 동적인 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걸음에 그려진 구르기와 미끄러짐의 관절 운동 형상학은 완전한 범위의 벌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윗팔뼈 머리의 관절면의 세로 지름은 관절 오목의 지름보다 약 2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벌림의 관절 운동 형상학은 구르기 및 이를 상쇄하기 위한 미끄러짐의 동시작용에 의해 관절면의 이탈 없이 어떻게 훨씬 작은 오목면에 대해 훨씬 더 큰 볼록면이 구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봉우리 및 공간 안에 있는 구조들이 압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계 높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목 윗팔 관절에서의 모든 의지적 동작들 동안 활성된 돌림근띠 근육으로부터의 힘들은 GH 관절의 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활성된 근육의 힘들은 관절 오목에 대한 윗팔뼈 머리의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신장된 관절 주머니 인대들로부터의 수동적인 힘과 결합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능동적인 가쪽 돌림 동안 동적인 안정화의 기전에 대한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시 아래 근은 GH 관절에서 능동적인 가쪽 돌림의 토크를 생산하기 위해 수축하고 있습니다. 신장된 어깨 밑근, 중간 오목 위팔 관절 주머니 인대, 그리고 부리 위팔 인대에서 수동 장력은 앞 관절 주머니의 단단함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능동적인 가쪽 돌림 동안 관절의 앞면과 뒷면에서 힘들이 발생하여 관절 오목에 대한 윗팔뼈 머리의 안정화와 중심화에 기여합니다. 윗팔뼈 머리가 아래쪽 미끄러짐에 동반 없이 관절 오목에 대해 위쪽으로 구르기만 한다면 단지 22도의 GH 관절 벌림 후에는 봉우리 및 공간에서 10mm의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윗팔뼈 머리의 위쪽 이동은 윗팔뼈 머리의 관절 연골 또는 가시 위근 힘줄 및 연관된 윤활 주머니와 같은 봉우리 및 공간 내의 조직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 관절 운동 형상학은 벌림이 좀 더 일어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줍니다. 두 개의 사진이 다르기는 하지만 건강한 어깨가 어깨면에서 벌림을 수행할 때의 생체 내 측정에 있어 윗팔뼈 머리의 중심은 관절 오목에 대해 단지 아주 작은 병진 운동만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깨면에서 능동적인 어깨 벌림 동안 봉우리 윗팔 거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윗팔뼈 머리가 봉우리의 밑면에 가장 가까이 위치되는 벌림 각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노란 선은 윗팔뼈 머리가 봉우리의 밑면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되는 벌림 각도를 나타내고 빨간 선은 가시위근의 먼쪽 부착 부위가 봉우리의 밑면에 가장 가까이 위치되는 것을 나타내며 파란 선은 몸쪽 윗팔뼈 몸통이 봉우리의 밑면에 가장 가까이 위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GH 관절에서의 굽힘과 펴은 안 가쪽 돌림축을 중심으로 거의 시상면 내에서 일어나는 윗팔뼈의 돌림 운동으로 정의됩니다. 관절 운동 형상학은 1차적으로 관절 오목에 대한 윗팔뼈 머리의 스핀 운동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윗팔뼈 머리의 스핀 작용은 관절 주머니 주위의 대부분 구조물들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신장된 뒷관절 주머니에서의 장력은 굽힘의 끝 지점에서 윗팔뼈 머리를 약간 앞쪽으로 병진 운동시킵니다. 적어도 120도의 굽힘이 GH 관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80도까지 어깨 굽힘은 어깨 가슴 관절에서의 위쪽 돌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깨의 완전한 펴은 이마면의 뒤쪽으로 약 65도의 위치까지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80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끝범위의 수동 운동은 관절 주머니 인대들을 신장시켜 어깨뼈의 약간 앞기울임을 유발합니다. 이런 앞기울임은 뒤로 손뻗기의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다음은 관절 운동 형상학 무릎 어깨 중 무릎 관절 운동 형상학입니다. 무릎에 대한 고락은 범위가 매우 넓고 양이 방대하기에 기본적인 움직임은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설명했으므로 넘어가고 바로 형상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에서의 굽힘과 펴은 안가쪽 돌림축에 대해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 그리고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움직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동 범위는 나이와 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무릎에서는 130에서 150도의 굽힘에서도 위치를 넘어 5도에서 10도까지 움직입니다. 굽힘과 펴을 위한 안가쪽 돌림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넙다리, 뼈, 관절, 윤기들 내에서 이동합니다. 이러한 축의 곡선 이동 경로를 축폐선이라 부릅니다. 돌림축의 이동 경로는 넙다리뼈 관절 윤기들의 특이한 만곡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 90도의 능동적인 무릎 펴에 대한 관절 운동 형상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펴 동안 정강뼈의 관절면은 넙다리뼈 관절 윤기에 대해 앞쪽으로 구르기와 미끄러짐을 하게 됩니다. 반달 연골은 네갈레근의 수축에 의해 앞쪽으로 당겨집니다. 깊게 쪼그려 앉은 자세로부터 일어설 때와 같이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펴 동안 넙다리뼈 관절 윤기는 정강뼈의 관절면에 대해 앞쪽으로 구르기와 뒤쪽으로의 미끄러짐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러한 상쇄적인 관절 운동 형성학은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앞쪽 병진 운동의 크기를 제한하며 네갈레그는 넙다리뼈 관절 윤기의 구르기를 안내하고 넙다리뼈의 미끄러짐에 의해 유발된 수평 전달력에 대해 반달 연골을 안정화시킵니다. 완전히 펴된 상태로 무릎이 잠기기 위해서는 약 10도의 가쪽 돌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돌림성 잠김 작용은 무릎 펴의 마지막 30도 동안에 관찰할 수 있으며 무릎의 비틀림에 근거하여 나사집 돌림이라 언급됩니다. 다음은 무릎의 구조물 중 중요하게 언급되는 안쪽 겨딘대와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자인대는 교차된 형태의 십자를 넙다리뼈의 윤기 사이 배임 내에서 교차되고 있는 앞 십자인대와 뒤 십자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앞 십자인대는 대부분의 섬유들은 펴에서 저항하며 과도한 안굽이, 박굽이, 그리고 축돌림에 대하여 저항하게 됩니다. 흔히 발이 지면에 견고히 고정된 상태에서 큰 박구비를 만드는 힘이나 심각한 무릎의 과다 펴, 특히 거의 또는 완전히 펴된 무릎 상태에서 강력한 네갈레근 수축이 연루된 결합에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쪽 겨딘대는 관절의 안쪽 면을 가로지르는 평평하고 넓은 구조입니다. 얕은 부분과 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깊이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부착점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쪽 겨딘대는 박구비에 저항하며 무릎 펴에 저항하고 끝범위 축돌림에 저항합니다.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박구비를 만드는 힘이나 무릎의 심각한 과다 펴 상황에서 손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척추의 인대 지지입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을 이루고 기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몸은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뼈는 각각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5개, 미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천추와 미추는 하나로 합쳐져 천골과 미골을 형성하게 됩니다. 척추뼈는 경추 1번, 2번, 천추, 미추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경추 1번, 2번은 머리뼈를 떠받치기 위해 변형되었으며 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이외의 척추뼈는 척추체와 척추경, 추궁판, 관절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은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에는 7종류의 인대가 있는데 이들은 탄력 섬유되어 있어 척추를 보호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척추에는 혈관이 분포하고 있으며 척추신경이 분포하고 있어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로부터 받은 명령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척추의 형태는 직선이 아닌 S자 형태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척추는 추간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은 몸을 움직일 때 운동 방향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척추의 가쪽면에 대한 사진입니다. 가쪽면에서 보면 돌기관절 주머니, 가시사이인대, 가시끝인대, 뒤세로인대, 앞세로인대가 보입니다. 다음은 척추의 앞면에 대한 사진입니다. 척추의 앞면에는 고리뿌리, 황색인대, 뒤세로인대, 척추원반, 앞세로인대, 돌기관절 주머니, 가로돌기 사이 인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의 뒷면에 대한 사진입니다. 뒷면에서는 앞세로인대, 고리뿌리, 척추원반, 척추관, 황색인대, 뒤세로인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의 주요 인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황색인대는 부착 부위는 한 고리판의 앞면과 아래 고리판의 뒷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은 척추 사이의 굽힘의 끝범위를 제한하고 완화합니다. 탄력수의 비율이 높고 척수의 바로 뒤쪽에 놓이며 허리뼈 영역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가시끝 인대와 가시 사이 인대는 C7에서 엉치뼈까지의 가시돌기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은 굽힘의 제한입니다. 목덜미 인대는 가시끝 인대의 목뼈와 머리로의 확장부로서 근육의 부착 부위를 위한 중간선 구조를 제공하고 머리를 지지합니다. 다음은 뒤세로인대입니다. 뒤세로인대는 중세뼈와 엉치뼈 사이 모든 척추뼈 몸통 뒷면의 전체 길이에 걸쳐 위치하며 기능은 굽힘을 제한하고 척추 원반의 뒷면을 강화합니다. 척추관의 안, 척수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기 관절들의 관절 주머니는 각 돌기 관절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돌기 관절을 강화합니다. 거의 중립 위치에서는 느슨하지만 다른 모든 운동의 끝범위에서 팽팽함이 증가합니다. 이상으로 뉴만 키네지올로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